안녕하세요. 마음의 서재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국일 미디어 출판사에서 펴낸 아베스카사 지음 정만철 옮김의 식품 첨가물 2입니다. 첨가물 없이는 만들 수 없는 식품. 왜 이렇게 다량의 첨가물이 사용되는가?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첨가물이 사용되는 것일까? 식품업체에서 첨가물을 이용하는 이유는 크게 가격, 간단, 편리, 외형, 맛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결국 첨가물을 사용하면 이들 요건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식품을 제조할 수 있는 것이다. 1. 가격, 증량, 내용물 대체, 가짜, 모조식품 등으로 단가를 싸게 한다. 2. 간단, 조리에 드는 수고로움을 해결한다. 3. 편리, 보존성과 상시 이용의 요구를 동시에 만족한다. 4. 외형, 식품의 겉모습을 먹음직스럽고 예쁘게 한다. 5. 맛, 깊은 맛을 낸다. 특히 공장에서 만드는 가공식품의 값싼 가격의 이면에는 첨가물의 활약이 지대하다. 생산비를 절감해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양을 늘리고 값비싼 음식 대신에 가짜 식품으로 내용물을 뒤바꾸며 대량으로 생산하는 기술을 사용한다. 이러한 식품 산업이라는 화려한 무대의 뒷면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식품 첨가물이다. 첨가물 없이 만들 수 없는 가공식품에 대해서 1. 성분 대체, 2. 증량 대체, 3. 직접 증량, 4. 모조식품, 5. 간단 편리, 그리고 값싼 가격을 위한 6. 수입 대량 생산으로 구분해 소개하고자 한다. 1. 성분 대체, 우유의 지방 대신에 값싼 식물성 기름으로. 커피 크리머 가장 유명한 모조식품. 우리 주변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모조식품은 바로 커피 크리머다. 본래 밀크 커피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유로 만든 생크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생크림 대용으로 사용하는 커피 크리머에는 우유라고는 한 방울도 들어있지 않다. 생크림은 가격이 비쌀 뿐 아니라 상하기도 쉬워 식품업계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첨가물을 사용해 색깔과 질감을 진짜 생크림같이 만드는 업체의 노력은 가히 놀라울 따름이다. 크리머를 만드는 방법은 식물성 기름에 유화제를 섞어 우유와 같은 흰색의 액체를 만들고 여기에 증점 다당류를 첨가해 걸쭉한 느낌의 점성을 띠게 한 다음 캐러멜 색소를 이용해 크림색을 낸다. 크림 향을 내기 위해서는 합성 향료를 사용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크림 상태의 재료를 고온에서 짧은 시간 동안 살균 처리해 냉각시킨 후 pH 조정제를 첨가해 상온에서도 보관할 수 있도록 한다. 커피 크리머는 대부분 작은 포션컵에 포장하는데 포션컵에는 원재료를 표시하지 않는다. 용기가 너무 작기 때문에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크리머는 첨가물을 이용해 만들었기 때문에 가격이 매우 저렴하다. 그래서 커피를 마실 때 이 액상 크리머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액상 크리머와 함께 자주 이용하는 것이 분말 형태의 크리머다. 분말 크리머 역시 우유는 전혀 사용되지 않으며 식물성 유지를 분말화해서 만든다. 실제로 크리머의 원료로 우유의 유지방만을 고집하는 업체의 한 영업사원이 우리 회사 상품은 너무 비싸서 잘 팔리지 않아요 라고 볼멘 소리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포션컵이나 스틱 등의 소포장에는 원재료에 대한 표시가 없지만
겉 봉지에는 표시되어 있을 것이다. 겉 봉지의 표시를 보면 크리머의 원재료가 어떤 것인지를 금방 알 수 있다. 첨가물이 정말로 무서운 이유. 하루분의 염분을 단 한 끼에 섭취한다. 사람이 350ml의 물에 소금 10g을 섞은 식염수를 그냥 마시기는 어렵다. 이 정도면 바닷물과 같은 염분 농도로 몹시 짜다. 그러나 소금물에 첨가물과 액기스류를 넣고 양념하면 마지막 한 방울까지도 남김없이 마실 수 있는 마법의 수프가 만들어진다. 왜 바닷물과 같은 염분을 사용하는 것일까? 그것은 염분이 첨가물이나 액기스류의 감칠맛을 강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염분을 사용하면 현대인이 좋아하는 진한 맛을 낼 수 있다. 인스턴트 라면에 들어있는 분말 스프의 절반 이상은 식염이라고 생각해도 좋다. 성인 1일 염분 섭취 권장량은 여성의 경우 8g, 남성은 10g 정도다. 그런데 인스턴트 라면이나 컵라면 한 개에는 1일 염분 섭취 권장량이 들어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루 20g 이상의 염분을 섭취하는 성인 또는 어린이가 적지 않다. 이처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보통 이상으로 염분을 섭취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이 첨가물의 힘이며 무서움이다. 최근 즉석 라면 한 그릇에 들어있는 염분의 양을 자체적으로 표시하는 기업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들 기업은 에너지 표시란 하단에 식염 환산량을 면 몇 그램, 스프 몇 그램, 합계 몇 그램 등으로 표시하고 있다. 일본의 대형 유통업체인 이온에서는 건강증진법이 시행된 당시부터 자사라면의 식염 환산량을 자체적으로 표시하고 있다. 또한 그린코프 생협은 1993년부터 그린코프 브랜드의 전 상품에 식염 환산량과 당류를 표시하고 있다. 건강증진법에 따른 표시가 소비자가 알아보기에는 너무 어렵기 때문이다. 30g의 지방을 단번에 먹어치우는 아이들. 인스턴트 라면은 면의 보존 기간을 늘리기 위해 기름에 튀기는 방식을 이용한다. 130에서 150도씨 정도 되는 기름에 튀겨 라면의 수분을 날려버리는데 이 과정 때문에 라면이 바삭한 상태로 장기간 보존되는 것이다. 그래서 인스턴트 라면이나 컵라면, 컵 우동 등에는 유탕면이라는 표시를 한다. 인스턴트 라면을 먹을 때 기름을 동시에 섭취하는 것이다. 이러한 즉석면의 지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면을 삶아 익은 면은 채로 건지고 남은 물을 계량컵에 부어보면 기름기가 떠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을 냉장고에 넣어 식히면 표면에 떠있던 기름기가 하얗게 굳는다. 이것이 팜경화유다. 실제로 보면 생각보다 기름의 양이 많아 놀랄 것이다. 실제 기름의 양과 혀에서 느끼는 기름의 맛은 크게 다르다. 예를 들어 포테이토 칩 한 봉지에는 약 10g, 믹스 샌드위치나 감자 샐러드 한 봉지에는 12에서 15g의 지방이 포함되어 있다. 지방이 30g이나 들어있는 컵라면을 먹으면서 지방을 너무 많이 섭취한 건 아니겠지라고 자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최근 비만이나 고혈압, 당뇨 등의 생활습관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는 지방과 당분의 과다 섭취가 원인이라는 보고가 많다. 일본 정부가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남녀 고교생 가운데 약 40% 이상이 생활 습관병 예비군이라고 한다. 인스턴트 라면이나 국수뿐만 아니라 패스트푸드나 시판되고 있는 도시락 등에도 다량의 지방이 들어있다.
가정에서 먹는 음식과 비교하면 믿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지방량이다. 또한 판매되는 샌드위치나 감자 샐러드에도 많은 지방이 함유되어 있다. 주로 사용되는 마요네즈 맛 드레싱에 유화제와 가공 전분 등이 사용되기 때문에 기름진 맛을 느낄 수 없을 뿐이다. 가공식품을 구입할 때 성분 표시에 지방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그리고 그 식품의 칼로리는 얼마나 되는지를 꼼꼼하게 따져보고 구입해야 할 것이다. 예전에 마가린에 설탕을 넣어 먹는 중학생들을 보고 경악한 적이 있는데 학생들이 이렇게 말했다. 아마 아저씨도 한번 드셔보시면 이 맛에 푹 빠져버릴걸요. 첨가물을 줄이는 생활. 필요한 것만 구입한다. 여러분의 집에 냉장고를 열어보면 문 안쪽에 샐러드 드레싱, 불고기, 양념, 소면 또는 메밀국수용 국시장국, 그리고 각종 소스들이 줄을 서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보자. 이 양념들은 요리할 때 매우 간단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편리함이 주는 이면에는 식품 첨가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가격도 그렇게 저렴하지 않다. 땡땡찌개 양념은 한 봉지에 3,000원이나 한다. 이것을 집에서 만든다고 한다면 500원 정도면 충분한데 말이다. 소비자 대부분은 집에서 만드는 것은 너무 귀찮아요 라고 말하지만 한 끼 식사에 먹을 만큼만 조금씩 만들면 고작 몇 분밖에 걸리지 않는다. 만드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괜히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다. 좀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 양념을 직접 만든다면 가족의 입맛도 건강하게 하고 식품 첨가물이 발도 못 붙이도록 우리 집 주방을 지킬 수 있다. 대형 유통업체 프라이빗 브랜드 PB 상품은 식품 대기업의 내셔널 브랜드 MB와 경쟁하기 위해 내용물에 첨가물을 사용해 단가를 낮추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PB 상품은 일반 상품보다 가격이 저렴하다. PB 상품은 가격이 저렴해 소비자의 구매욕을 자극한다. 하지만 이면을 보면 그 구조와 메커니즘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질비하게 진열된 부엌에는 없는 첨가물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또한 냉동식품의 반값 할인은 손님을 끌어모으기 위한 연출일 뿐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을 요구한 바도 있어 언제부터인가 정가의 절반 가격이라는 표현이 통상 가격 또는 희망 가격의 반액이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바뀌었다. 물론 식품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는 반값이라고는 해도 절대로 손해보는 일은 없다. 단지 소비자를 반값이라는 표현으로 현혹하고 있을 뿐이다. 제대로 만든 상품이라면 그에 상응한 가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마 일반 소비자들도 원칙적으로는 이 말에 동의할 것이다. 첨가물을 사용해 제조한 식품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데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고 전통적인 방법으로 만든 식품을 비싸게 구입하면 식비 지출이 증가하여 결국 낭비라고 말하는 주부도 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첨가물로 제조된 식품을 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즐겨 먹는 음식에 포함된 첨가물이 암을 유발한다는 발표가 난다면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 아니면 첨가물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염분, 당분, 지방의 섭취가 많아져 건강을 잃게 되었다면 그래도 낭비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일본의 하카타 도시락에는 가격에 걸맞은 가치라는 의미의 지역 사투리가 사용되고 있다. 비싼 값 한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일 것이다. 값이 싼 것은 질 역시도 그만큼 낮을 수밖에 없다.
값싼 물건을 사는 것은 돈을 잃는 것과 같다라는 말도 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소비자가 식품 기업이나 유통업체에 가격에 걸맞은 가치를 요구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가공 단계가 많을수록 많은 양의 첨가물이 사용된다. 최근 무, 비트, 당근 등 뿌리 채소의 효능을 재평가하자는 움직임이 있다.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가 풍부해 건강에 좋다는 이유에서다. 여러 가지 뿌리 채소를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음식은 오목조림이다. 주요 재료는 당근, 토란, 연근, 우엉 등이다. 메주를 쑤어 만든 재래간장과 직접 우려낸 국물, 설탕, 쌀로 빚은 맛술 등을 이용해 가정에서 직접 요리한다면 첨가물은 전혀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물론 그 대신에 껍질을 벗겨 알맞은 크기로 자르고 양념을 준비해야 하는 등의 수고로움과 조리 시간은 필요하다. 좀 더 조리를 간단하게 하고 싶다면 오목조림 재료를 한데 모아 포장해서 파는 것을 구입하면 좋다. 이것은 당근, 우엉, 토란, 연근 등의 오목조림 재료들을 요리에 바로 쓸 수 있도록 손질해 진공 또는 물과 함께 비닐봉지에 포장한 것이다. 이른바 전처리 식품 또는 전처리 채소라고 한다. 냉장 보관하면 일정 기간 이용할 수 있으며 양념을 넣고 조리기만 하면 완성되어 편리하다. 각각의 재료를 손질할 필요도 없어 음식물 쓰레기의 배출도 거의 없다. 그러나 채소의 껍질을 벗겨 잘라두면 잘린 부위가 부패하거나 변색하는데 이러한 전처리 채소의 부패와 변색을 방지하고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서는 10에서 20가지의 첨가물이 사용된다. 더욱 편리하고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플라스틱 트레이나 진공팩에 들어있는 재료도 있다. 이것들은 껍질을 벗겨 자르고 양념을 하는 등 모든 조리 과정을 가공업체 공장에서 마친 것이다. 조리되어 나오는 만큼 첨가물의 양도 증가해 총 30에서 50종류의 첨가물이 들어간다. 당연한 일이지만 가공식품은 가공 과정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용되는 첨가물도 많아진다. 최근 수많은 식품 첨가물을 사용해 제조하는 식품들, 그 가운데에는 인체나 환경에 대한 위해성이 의심되는 물질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그 총량은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경험해본 적이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양이다. 고지방, 고염분, 고당분과 같이 성인병의 원인이 되는 식품도 오랜 식생활의 역사 속에서는 없던 것이다. 물론 식품을 제조 판매하면서 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그것은 훌륭한 경제활동이다. 이익을 내면 훌륭한 경제인으로 칭송도 받는다. 그러나 좋지 않은 성분으로 식품을 만드는 사람이 자신에게 소중한 사람들에게 자기가 만든 식품을 내줄 수 있을까?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뒷북만 치는 법률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착한 기준이 바로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하다. 식품 사고나 위법이 발생하는 원인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고의이다. 알면서도 불법을 저지르는 악질적인 예다. 둘째는 과실이다. 부주의로 배합 비율을 어겼다든지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은 경우 기계의 보수 점검을 게을리하는 경우다. 셋째는 불가항력이다. 천재지변으로 정전이 발생하거나 기계가 파손되어 식품의 품질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이러한 중대한 식품 사고는 사람의 힘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경우와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지해 둘 필요가 있다. 미국의 자유주의 신학자이자 윤리학자인 라이놀트 니부어의 기도처럼 바꿀 수 없는 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평온과 바꿀 수 있는 일은 과감하게 바꾸는 용기, 그리고 바꿀 수 없는 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을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한 요즘이다. 우리 주변에는 실로 어마어마한 종류의 먹을거리가 넘쳐나고 있다. 식품 매장에는 무엇을 선택해야 좋을지 모를 정도로 다양한 식품이 진열되어 있고 영양 성분을 강조하는 화려한 표시가 넘쳐난다. 마치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낸 허구의 세계에 서 있는 듯 하다. 근검, 전략, 소비에 대한 자제, 그리고 식량과 자원의 한계를 인지한 생활 습관, 이러한 말은 이미 오랜 과거의 이야기가 되었다. 인간에게 진정한 식생활의 풍요로움이란 무엇인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식품 첨가물을 사용하는 것인가?